김경래 최강 시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문자번호 샵 9730 무료인 어플 콩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도 함께합니다. 뛰기는 내가 뛰어서 이겼는데 올라가는 국기는 일본 기구, 또 국가도 또 일본 기미가고, 참 국내에서 이기고 지고 할 때는 과히 그렇게 생각이 없었던데 국제대회 가서 비로소 우승한 다음에 나라면서 지금 들으신 목소리 기억 혹시 하시나요? 내용을 들으면 아실 것 같습니다. 송기정 선수 마라톤 영웅,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 전설이죠. 그리고 우리 일제강점기 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던 그런 사건이기도 했고요. 자, 내일 광복절이잖아요. 송기정 선수의 이제 선수라고 부르기가 연세가 많으셔갖고 또 돌아가신 분이라서 이준승 외손자분이십니다. 이준승 송기정 기념재단 사무총장님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게 2002년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뭐 생전에 많이 지내셨을 것 같고. 예. 어떤 분이셨어요? 실제로 가족 간에서는? 예, 일단 굉장히 가정적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또 이제 할아버지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평상시에도 베를린 올림픽 우승 사진을 갖고 다니셨는데 이때 이제 그 사람들이 사인을 요청을 하면은 우승 사진에다가 사인을 꼭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사진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주소를 받아가지고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이제 그런 거죠. 팬 서비스가 굉장히 철저하셨군요. 요새 얘기하면은. 그리고 이제 매일 새벽에도 운동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연세가 드셔서도요. 예, 그다음에 자기 관리를 잘하셨다라는 게 그 할아버지의 그 유품이 지금 25,000점 정도가 됩니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외부에서 편지가 오고 뭐 하면 이걸 스크랩북에 붙이고 우표를 이렇게 모으시고 그러셨는데 네. 왜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손기정 기념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네. 그것이 그 큰 자산이고 전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됐습니다. 예. 송기정 선수 그러면 다들 뭐 그때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일장기 지어지고 그 시상식 장면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모습을 다들 국민들께서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나 심정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뭐라고들 하셨어요? 송기정 선수께서는? 그러니까 좀 전에 육상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네. 경쟁에서 일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그 대표 선수가 됐고 네. 또 최선을 다해서 올림픽에서 우승했는데 그 결과가 시상대에서 일장기가 올라가고 일본 국가가 연주되는 거는 이건 사실을 몰랐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36년에 올림픽 출전할 때까지 1932년에 한번 출전했었고 금메달이나 시상대에서 섰던 거는 손기정, 남승용이 최초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몰랐었던 거고 그다음에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 일장기를 가리고 싶으니까 화분으로 그 월계관수로 가리게 되고 그리고 시상식에서 고개 숙이면서 결국 손기정 선수는 그 시상대에서 더 이상 일본 국가대표 선수를 하지 않겠다는 은퇴를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할아버지가 얘기를 더 이상 하셨습니다. 국가대표를 뛰지 않겠다. 예. 근데 그게 사람들은 뭐랄까 조금만 일제에 부역을 해도 사실 굉장히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는, 잘 먹고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기 아니었습니까? 워낙 스포츠 스타였기도 했고요. 그렇죠. 왜 그거를 그때 마음은 어떠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손기정 선수는 그 교육을 양정 고등보통학교 양정고보에서 그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그 민족교육도 받으셨었고 또 35년도에 한번 일본 그 학교랑 우리나라 숙명여고하고 농구 시합을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격렬하게 손기정 선수가 응원을 해서 일본 농구단에서 농구 시합을 중지시키고 문지학상으로 해가지고 정학을 주라고 무기정학을 주라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좀 반골이시군요. 조금 일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예. 실제로 이제 훈련 기간이나 우리는 이제
금메달 딴 그 순간들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지난했던 훈련 기간 그리고 예선 그 이후에 이제 금메달 따고 난 이후에서도 그래서 좀 고초를 많이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 뭐 고초라는 거는 그건 손기정 선수한테 주어진 숙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베를린에서 이미 그 일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사인할 때도 코리안 그다음에 한글로 사인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은 네. 뭐 어느 부분하고 반대 의견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당히 안 좋게 얘기하지만 네. 일제 강점이라는 시간에 그런 행동을 했던 거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렸던 거고요. 네. 그 36년도에 그 손기정 선수에 대한 이런 단상을 그 에비슨이라는 선교사 그 재중원 그 원장을 하셨던 분이 이제 쓴 거에 보면 네. 베르린에서 손기정의 그 행동은 결국 그 일본 사람들한테 굉장히 거슬렸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대신에 손기정의 그 행동을 그 대가를 받는 거로 인해서 조선 사람들은 자각심을 더 가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손기정 선수 관련해서 일본이 지금까지도 좀 왜곡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 어떤 부분이에요? 예, 그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거였거든요. 자기들이 하고 싶었었던 거를 조선의 손기정이 만들어낸 건데. 네. 근데 이제 36년도에도 베를린에서 손기정 선수가 일본인이 아니라는 거를 밝혔었고 또 뭐 그런 부분들에서 손기정의 민족 정신을 일본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까지는 그 손기정 선수에 대해서 그 직접적으로 다루질 않았었는데 근데 작년에 일본 방송 그 50부작 대하 드라마죠. 그 이다텐에서 육상화 쯔까다비를 맞추기 위해서 뭐 발을 재고 또 뭐 일본 사람들의 지원해서 훈련하고 또 일본인들이 응원해서 우승하는 뭐 이런 표현들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한 거라고 인상을 받았었는데 그 요번에 새롭게 개관한 일본 올림픽 기념관에 손기정 선수에 대한 그 자료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제올림픽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그 손기정 선수 금메달은 일본으로 적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내일이 광복절인데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짧게나마 손기정 선수가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다. 어떤 의미였으면 좋겠다. 말씀 듣고 마무리하죠. 예, 손기정 선수는 그 이제 한편의 단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1930년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서 네. 그 배경에서 손기정을 볼 때 손기정은 정말 알겠습니다. 잘 기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니게.